네,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은 벌어졌습니다. 근데 돌이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정부의 정책에 약간 모순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기사에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이 정부가 지금 들어서 갭 투자를 적폐로 몰았죠. 모든 이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것은 이 바로 갭 투자자 때문이다. 다주택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오히려 갭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택 구매는 실거주가 목적이어야 되고 갭 투자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자, 요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면 자, 임대인이 지금 실거주 목적의 다른 또 임대인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입자가 그냥 또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갭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 두 번째,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율을 대폭 내년 6월부터 최고 세율이 72%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양도세율이. 자, 그래서 팔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최로를 열어줄 테니 내년 5월 31일까지 파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지역들 보세요. 서울의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이 네 개의 그 동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거주하는 목적의 사람한테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또 구청장 허락을 받아야 되죠. 바로 그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자, 여기에서 아무리 팔고 싶어도 6월 30일까지 거래가 막혀 있습니다. 두 번째, 갭 투자가 된 상태에서 팔 수가 없네요. 왜냐? 실거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지금 모순이 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많은 공공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서울 안에 있는 도심 지역들에 바로 집을 갖고 싶기 때문인데요. 도심 지역에 굉장히 멸실되고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아직도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에 대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참여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는 거의 개발이익의 90%를 정부가 가져가겠다가 또 공포를 했죠. 자, 그래서 정말 공급을 할 생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네 가지인데요. 자, 전세 낀 집을 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이왕 지금 전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2년 더 살 수 있는 그 권한이죠. 2+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절이 가능한 또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가 지속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죠. 임대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 아니면 내 가족, 좀비석이 실거주하겠다. 요 이유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체를 했습니다.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그러나 전세는 연체 이런 게 없죠. 자, 부정임차. 나한테 집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집을 세준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상당한 보상 협의를 해서 이주 비용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이 아주 심각하게 됐다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서 그 집 자체가 철거가 되거나 멸실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법 시행이 지금 7월 30일 이전에 법 시행 전, 그러니까 7월 30일 이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의 다른 임대인에게 매도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데요. 법 시행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 이후에 그 실거주 목적의 이런 제3자 매도인에게 팔았을 경우에도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그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옵니다. 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가장 최악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자, 집주인이 6개월 전에 자,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나갈 겁니까? 물었습니다. 세입자가 나 안 살 거예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제3자,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 그냥 살래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거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나는 실거주 목적의 매도이다라고 해도 거부 못합니다. 계약을 파기하든지 아니면은 갭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또 뭘까요? 실거주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3억 원 이상 아파트 투자했을 경우에는 실거주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회수됩니다. 자,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자, 요걸 막기 위해서는 자, 계약 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6개월 이상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잔금까지 계약에서 잔금까지 대출까지 감안을 해서 임대 만료 전에 팔아야 되고 사야 됩니다. 산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계약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그 계약할 당시에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이 이게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을 꼭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사거나 그러니까 팔는 사람 입장도 사는 사람 입장도 지금 현재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사고 팔 때 실거주 목적에 그럴 경우에는 최소 임대 만료 기간 7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까지 맞춰야만 본인의 목적에 맞게 이것을 할 수 있다. 아무런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묵시적 갱신. 이거 갱신 요구권 살아 있습니다. 자, 1개월에서 현재는 1개월, 최소 1개월 전에 얘기를 해줘야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갱신 요구권을.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죠.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산 사람이 묵시적 갱신을 했다면 또 한 번 해서 총 6년을 살 수가 있죠. 장기간 뭐 4, 5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도 묵시적 갱신을 한 세입자도 갱신 청구권 한 번 더 살아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게 그러니까 올해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그나마 집주인을 좀 보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얘기를 할 때 특별한 뭐 형식 없습니다. 구두로 외두게 되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을 받아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마다. 그러니까 5% 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요. 물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5% 내에서 올렸을 경우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차임증가 청구권 1년마다 이런 증세 여러 가지 이거 증빙을 하면 1년마다 5%씩 올릴 수 있는 건데요. 국토부에서 얼마 발표했죠. 이거는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이. 그러나 이거는 사실 이 시장의 논리를 좀 따지면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집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 집주인과 잘 상의를 해서 임차인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잠깐 좀 꼬집고 싶은 거는 자, LH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LH 공공임대는 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무조건 여기는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액 전세자들은 차라리 집을 매수하는 게 이번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화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굉장히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출범한다고 며칠 전에 기사 보셨죠. 자, 여기에는 개인금융거래와 과세정보까지 조회가 되는 권한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감찰도 아니고. 자,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 그리고 올해 9월 말부터는 이 금액 무관하고 조정대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과열지역에는 증빙서류까지 소득증빙까지 제출을 해야 되죠. 금액 무관합니다. 9월부터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전세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년 6월에는 이제는 제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소득금액 증명 그리고 예금잔고 증명 이렇게 정말 이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전세금이 있는지 증명해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증명이 가능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양질의 집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5월 30일 이전에 양도세가 대폭 올라가는 그 전까지 다주택자나 법인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좀 좋은 주택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내년 6월 이후부터 남아있는 것은 이제부터 이제 매물 잠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낼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버티겠다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되는 게 아니라 유지나 상승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 이렇게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를 놓던 집들을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들고 나왔는데요. 자, 10월부터 기존에 있는 전세를 옮길 때만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10월 이전에 이미 4%, 5%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 기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거의 이제 4년마다 이제 텀이 이제 바뀔 텐데요. 그때 이제 월세로 많이 올려서 전환을 하거나 임대료가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맹점이 저거는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 때가 2.5인데 월세나 반전세인 집이 전세로 돌릴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드릴 때 월세를 대폭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또 시세에 맞게 대폭 올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좀 대비하셔야 되고요. 집주인들은 정말 나 못 살겠다 하면은 이런 방법을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 낀 집을 팔고 살 때는 최소 임대 만료 기간 7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까지 맞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고요. 두 번째, 묵시적 갱신에 유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청구권의 5% 인상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액 전세자들 1년 안에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든가 아니면 증빙자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전월세 전환율이 이제 2.5%로 하향이 되는데 4년마다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전세가 주변 시세대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 활용하시거나 대비하시거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또 사족을 하면 월세 지금 살고 계신 무주택자가 집만 무조건 없다고 무주택자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강서구 쪽이나 이런 노원구 쪽에 6억 원 이하 지금 아파트들 막 매수하고 계시는데요. 갭 투자라도. 지금 그것도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자금 여력이 안 되고 그냥 나 월세 산다. 이런 분들은 몇천 정도 있다라는 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얘기 드려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주거 안정성. 그리고 대출 7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 되기 때문에 제가 위에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맨 아래는 정말 결과적으로는 무주택자가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 새겨두시기 바라고요. 꼭 피해가 없으시도록 바랍니다.